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다시 돌아온 너의 목소리가 들려. 떡밥. 잡음 좀 넣지 마세요, 피디님. 요즘 말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그죠, 요즘 너무 좀 말씀이 없으셨고. 제가 머리가 아파요. 무슨 일 있으세요? 고민 있으세요? 뭐 다 고민이죠. 뭐. 고민 있을 때는 바로 이분께 상담하십시오. 이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소리 소문 없이. 네, 우리 이 원장님에 대한 평가가 좀 지금 상반되게 나오고 있어요. 원래 그렇죠 뭐. 사실 사주를 좋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네. 많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네. 제일 가슴 아픈 댓글은 어떤 거예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죠. 찾아가서 와서 욕해주고 싶다 이런 댓글. 뭐 그렇진 않던데.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네. 여기 막 글 올린 사람들까지 되게 막 한심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싶긴 해요. 오늘 저희가 여쭤봤는데 한 50몇 개 되는 그 사주를 다 봐오셨대요. 근데 그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긴 조금 어렵고 그중에 꼭 이분께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좀 판단을 해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원장님께서 네네. 일단 그 생년월일시 음력 양력 정확하게 구분되고 그 남자 여자 정확하게 구분되시는 분들만 점점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죠. 거의 남자분이신 것 같긴 한데 말투나 이런 게 좀 불분명한 분이 계셔가지고 네, 그런 거 빼주시고 그런 거는 조금 일단 제가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빼고 그 지난번에 세훈 아빠님이라고 글을 한번 올리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세훈 아빠면 세훈이라는 아들이 있겠죠? 그렇겠죠. 네, 뭐 그렇겠죠. 예리하신데요? 강아지일까요, 그럼? 세훈아.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그때 자영업 여쭤봤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또 올리셨더라고요. 뺑덕 어머면 그러면 뺑덕이란 딸이 있으니까. 병덕이라는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잠시만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이 죄송합니다. 좀 더 그때 하신 거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고 있어? 원래 이렇잖아요, 맨날. 우리 셋만 네. 얘기하잖아요. 원장님 말씀 좀 끊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올리셨던데. 내가 그런가? 요번에 이제 그 사모님 사주도 같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이제 것까지요? 예. 그래서 뭐 사모님 원래 하시던 의류 판매업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 잘 맞는 업이고 그 창업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7 이후로 하시면은 좋으니까 내년부터 조금씩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하시는 업종이 가구 제조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류 판매업과 가구 제조. 부인은 의류 판매를 하시고 남편은 가구 제조를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그거를 창업을 하셨으면 하는 소비자다, 그죠?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가구 판매업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하셨죠? 촉이 좋으세요. 저 생각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일을 잘하세요? 가구 제조, 의류 자꾸 판매는 이게- 합체가 가구 판매. 만들었으면 팔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의류 판매가 잘 맞으신 업종이고 지금은 큰 돈은 버는 운은 아니신데 내년부터 운이 조금 풀리시니까 그대로 유지하시고 이제 세훈 아빠님은 제조보다는 원래 유통 판매가 조금 더 맞으신 게 있거든요. 이 사주 업종에서. 그래서 혹시나 그게 유통 판매 위주로 가능하시면은 좀 그런 쪽으로 한번 머리를 써보시면은 좋은데 올해가 운이 썩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운 안 좋을 때는 너무 큰 결정을 내리면은 판단 오류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이제 해가 바뀌고 내년에 정확하게 다시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고 두 분 다 40대 후반 50대 가면서 말년운이 좋은 편이세요. 부부가 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은 결과는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혹시 두 분 사이가 뭐 나빠서 아니 그렇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 우리가 40대 중후반 좋은 집안을 부부들이 갑자기. 다 권태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은 궁합이 조금 좋으신 편이고 오히려 그러니까 궁합이 좋다고 사이가 좋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원래 이 그래요? 궁합이라는 게 다 사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니 궁합이 좋으면 사이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하고 조금 틀려요. 이 궁합 맞는다 안 맞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살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정부로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살았을 때
자식을 생산할 수 있고 살림을 불려 나갈 수 있는 조합이냐가 좋은 궁합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식과 뭐 재산 이쪽으로 그렇죠. 궁합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쩌냐면 옛날에 보면은 본처가 있고 첩이 있잖아요. 그럼 속궁합은 뭐예요? 그 속궁합은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궁합 뜻도 모르셨어요? 잠자리. 그리고 지금 떡국열차 하신 겁니까? 지금 속궁합은 그러면 또 뭘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뭐 일지 맞춰봐요, 위주로 그거는. 해서 보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물론 맞춰봐야 되겠지만. 속궁합을 그걸 어떻게 그걸 예, 압니까? 근데 이제 맞춰봐야지. 저희가 정력이 나와요. 센 사람, 그것도 뭐 이렇게 좀 감각적인 사람 요런 게 다 있어요. 봐봐요. 이게 그런 거를 서로 맞출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정통적인 당신도 궁합, 모르는 거죠 이거.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궁합은 사랑하냐 안 하냐, 뭐 여보나 소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옆에서 그래 먹으러 가자. 그거를 우리가 좋다고 생각을 풀 하는데 먹어, 정통적인 궁합은 그렇지 않아요. 여보나 소고기 먹고 싶어 할 때 부인이 아껴야 잘 살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야 살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그러면 마음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첩이 있으시죠. 예전에 이제 본부인을 만나실 때는 사주단자를 교환을 해서 생산이 잘 되고 살림이 잘 되는 사람을 결혼을 해요. 했는데 마음이 안 맞잖아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은 이제 딴 데 가서 이제 보통은 하시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생기시죠. 궁합에서 굉장히 제가 고민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궁합 감정에 있어서. 왜냐하면 전통적인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남자는 양, 여자는 뭐 남자는 강, 여자는 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결혼을 늦게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아기도 거의 안 놓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경제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고 자식이 별로 필요 없는 부부들은 음량의 조화보다는 취미가 같거나 지향점이 같은 사람이 더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혼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런 기준보다는 성격이 잘 맞는다든지 취미가 비슷한 게 재혼은 적합하시고 20대 초혼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을 해야 되니까 어쨌거나 재물도 생산하고 자식도 생산해야 되니까 관점이 조금은 다르세요. 그리고 궁합이 좋은 경우는 이혼이 잘 안 되거든요. 어쨌든 합이 잘 묶여 있기 때문에 이별 수가 없다. 정말 이혼하고 이혼하고 싶어도 잘안 싶을 때 돼요? 이혼하기 힘드세요. 오히려 막 남편이 바람이 나고 막 집이 복잡해서 꼭 이혼을 해야겠는데 서로 얽혀 있다 보니까 이게 풀기가 잘 안 풀어져서 오히려 딱 자르기 어려운. 그러니까 재벌집이나 미워도 다시 한번. 권력자 집은 이혼 잘 안 되잖아요. 이혼이 잘 안 왜냐하면 되세요. 서로 얽혀 있는 게 많으니까 양가가.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상황적으로 얽혀 있는 게 있지만 사주적으로도 이게 떨어지기도 조금 힘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합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궁합을 보러 오시면 저한테만 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여러 군데를 가라고 하는 게 저의 선입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남자 사주를 들고 왔는데 내가 딱 보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주예요, 이 남자가. 그러면 괜히 내가 막 말을 좋게 해요. 그럴 수 있겠다. 성실하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타입인데, 딱 갖고 왔는데, 내가 좀 별로 싫어하는 남자 타입인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조금 남자.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 아무리 개인의 그거를 배제한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군데를 좀 가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이 남자가 바람을 핀다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찾아간 데마다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이제 얘기예요. 다른 거는 내가 이제 약간은 제외를 어느 정도는 뭐 A, B, C, D가 다 다르게 나오는 얘기는 빼놓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취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 살았던 것도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나 환경적 영향도 있으시니까 부모님 가정 상황도 그래서 궁합이 참 어려우세요. 이게 옛날 같이 뭐 그냥 참고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 요즘엔 애 있어도 다 헤어지시고 하니까. 전 참고 살아요. 늦게 결혼하셨잖아요. 어떻게 참고 사셔야지. 그런데 이 집은 궁합이 좋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혼하기 어려운 궁합이에요. 이혼을 하려면 너무 많이 서로가 딱 꽉 물고 있기 때문에 연월일 씨가 다 합의 들어서 오히려 이혼을 하기가 참 힘드니까 이혼할 생각은 아예 빼고 첩을 드리라. 한 집안을 어떻게 거덜내려고. 아니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니죠. 너무 이제 좋은데. 이혼할 생각을, 그러니까 이혼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되고, 살다가 혹시 힘들거나 안 해도 맞더라도 서로,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좋고, 또 이 집이 긍정적인 거는 말년운의 방향이 둘 다 긍정적이시기 때문에 같은 곳으로 가면은 잘 사실 수 있어요, 말년에는. 그러니까 막 서로 잘 화합해서 잘 살면 잘 궁합을 산다. 보러, 그러니까 부부 관계 때문에 왔는데 살까요 말까요를 판단해 달라고 하잖아요. 이 남자랑 살까요, 뭐 이혼할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내리는 기준은 말년운의 진행이
같은 곳을 향해서 가면 참고 살아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만 참아라. 근데 말년이 완전히 반대로 가는 분이 있거든요. 한쪽은 상승하는데 한쪽은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결국은 한 집에 살기가 어려우세요. 생활 수준이 서로 달라지니까 운 자체가. 그래서 그런 집은 이제 이혼을 좀 고려를 해야죠. 사모님이 남편 사주고 이 세운 아빠가 아내 사주예요. 두 분이 뒤집어진 경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이제 이해하시고 이제 조금 아내와 남편 역할이 뒤바뀐 그게 그러니까 여자분이 좀 센 편이죠. 이제 세훈 아빠가 집안일 하고 그럼 돼요. 이제 조금 엄마는 바깥일하고. 바깥일을 이제 아내의 사회생활을 조금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되겠네요. 내가 아이 육아를 좀 좋다. 같이 해주시면은 좋네요. 네. 훨씬 집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이 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좀 이제 챙겨야죠. 아니, 이렇게 집안 꼼꼼하게. 가사에 좀 예, 더 좀 참여를 가사에 많이 애들 해라. 문제도 챙기시고 사모님이 바깥일을 그럼 엄마 오라고 하면 아빠가 가고. 아빠 가셔도 되죠. 예, 괜찮으시죠. 뭐 요즘엔 또 많이 하시니까. 애가 그래서 엄마 서로 이렇게 부르면 아빠가 대신 가고 뭐 요즘에 아빠 어디 가도 많고 뭐 워낙 아빠들이 하긴 아빠 육아를 어디 많이 가나.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멤버라는 분이 공무원 공부를 하면서 계속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공무원 공부를 계속 해야 되냐, 왜 자꾸 떨어지느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관운이 없느냐. 원장님 어디 지금 가셔야 되는 건 아니죠? 마음이 좀 급해 보이세요. 아, 제가 이게 또 아니, 너무 50명을 한- 네. 집중을 하면 제가 흥분하는 경향이 예, 예,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노력 부족이냐 뭐 이렇게 이제 보내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운이 조금 약한 게 사실이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 안 되는 게 조금 근데 이제 관운도 약간 약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시험운 자체가 좀 약하세요. 우리가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채용이 되잖아요. 구조 자체가. 심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가령 뭐 딱 본 시험에 갔을 때 굉장히 떤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긴장해가지고. 약간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신 분은 아니세요. 이 되게 요령이 있고 좋은데 공부를 하는 어떤 방법이 조금 잘 안 맞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됩니다. 본인이 정말 절실히 원하면은 네. 조금 방식을 바꿔서 네. 더 노력을 하시지만 만약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네. 너무 공무원 쪽에 예능하지 이제 마라. 올인을 하시는 게 왜냐하면 공무원이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스타일상 조금 업무가 안 맞으실 수도 있거든요. 관운이 없으니까. 그런 조직 생활 같은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분이 어디 가서 사주를 봤는데 이분이 윤달 생일이세요. 윤 네. 6월 4일인데 윤달은 뭐 볼 거 없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근데 이제 소리야. 그거는 절대 신경 쓰실 게 네. 없는 게 이게 육식갑자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윤달하고 아니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아, 근데 윤달 이제 생이 상관없는 겁니다. 예,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윤달이 늘 있는 게 아니고 없는 달이잖아요. 공짜 달이니까 이제 옛날 분들이 인식이 윤달은 안 좋다. 뭐 지복을 다 못 찾아 먹는다. 생일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명리에서는 어차피 육식갑자 계속 뺑글뺑글 돌기 때문에 윤달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말은 신경 안 써도 되겠고. 그다음에 이분이 또 뭐를 결정을 하셨냐면은 엄마하고 둘이만 있으면 너무 많이 싸우신대요. 아,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아들이고 모자 사이가 안 좋네. 그러니까 장가도 안 갔고 공무원 시험 친다고 계속 그냥 뭐 알바 같은 거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싸울 너무 수밖에 없네. 안 좋을 수밖에 없네요. 좋은 거래요. 따로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엄마를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되세요. 이 궁합 자체가 어머니 못 이기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항복하고 사시는 만약 게 결혼 상대를 데려왔다. 또 엄마가 싫어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죠?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낫겠네요. 싸우면 어차피 엄마한테 못 이기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 어머니가 굉장히 강하신 캐릭터예요.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본인이 이기기가 조금 어렵고 또 부모님인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캐릭터도 굉장히 강하고 또 뒤끝도 약간 있는 성격이시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엄마하고 맞붙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조금 참고 엄마랑 화해를 하는 것이 왜냐면 엄마가 능력도 나쁘신 사주가 아니시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엄마하고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좋지 엄마하고 않겠나. 좋은 관계를 유지. 네,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엄마하고 좀 싶어요. 떨어져 사는 게 낫겠다. 예, 조금 이제 그냥 서로 좀, 그러니까 네, 이제 아드님 입장이 네. 이제 짜증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네요. 이제 엄마도 네, 답답할 네, 거고 네. 본인도 지금 자신감이 좀 그러니까. 부족하실 엄마한테 수 그러면 있으니까. 나한테 줄 유산 지금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몇 이제 대 정도 맞죠, 우리가 그러면? 그게 있는데 유산을 안 나오나, 받아서 이거는?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유산을 받아서 성공을 못 하거나 또 유산복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뭐 별로 유산복이 있어 보이지는 또 않으시니까 자수성가 하는 것이 맞으시고. 지금 엄마 밥 묻어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얹혀 사는 거니까. 네, 네, 엄마 뭐 말 일단 들어야죠. 장가를 안 가셨으니까. 그다음에 오리 날다라는 분이
이제 부부 궁합을 또 이분도 여쭤보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부인은 80년생이시고 네. 남편은 68년생이세요. 오. 그러니까 띠동갑이시죠. 12년 도둑장가 아니에요 이거? 차가 나시고 그건 제가 사연은 모르겠고. 그분 어쩜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집 오리날다라는 분이 태어난 시가 엄마 말하고 이모 말이 다르시대요. 그래서 일단은 시가 불분명하니까 시를 빼고 해석을. 이럴 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엄마가 맞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또 아기 놓고 정신이 아. 또 없으신 분들도 가끔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건 엄마랑 이모랑 어느 정도 합의를 좀 하셨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근데 아닌가? 시가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모는 오전 8시고 엄마는 오후 3시, 5시고. 뭐야? 요즘 여러 애들이 좀 헷갈리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이분은 시간이 없어도 네. 몰라도 네. 운을 파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이제 부부 사이에 좀 갈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이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은 이 80년생 부인 사주가 원래 남편 자리에 외로움이 많은 팔자세요. 원래 자기 팔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생리사별 일주를 해가지고 이제 생사별도 원래 약간 운이 있고 근데 그렇다고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생사별이라고 하면 이혼을 남편이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이제 어째 생별 사별이 다 가능하신데 그 아내분의 사주에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있으신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정말로 헤어진다가 아니고 네. 함께 있어도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세요. 약간 이제 허전함을 계속 느끼시거든요. 남편 자리가 부재 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셔서 어떻게 보면은 또 극복하실 수 있는 부분, 왜냐면 접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이 차이 때문에. 근데 또 나이 차이 때문에 오는 갈등도 있죠. 뭐 아까 말씀 속궁합 같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나이 차이 때문에 또 초래되는 부분도 실제로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의처증에 걸렸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진 않으세요. 제가 봐서는 그런 캐릭터는 좀 아니신 것 같아요. 68년생 원숭이띠. 그쪽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원숭이띠가 천고예요. 그러니까 외로울 고자가 원래 있으세요. 천해고와요, 천해고. 예.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약간 원숭이띠. 아니 저는 이제 고하죠.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뭐 부분이 조금 있는데.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어쨌거나 이 사모님이 그러니까 이 남편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은 내 개인적인 사주에서의 극복해야 되는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가지시거나 자기 활동을 하시는 게 훨씬 본인한테도 건강하고 아내분이요? 예, 그렇죠. 왜냐면 부부 궁합이 썩히 안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니고 내가 어떤 남자랑 결혼해도 항상 남편 자리에 대한 그리움이나 갈증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남자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자기 일을 하시면 43세가 지나면 이 여자분께서 재물운이 많기 때문에 여자 나이 43세.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6세 정도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재능 개발이나 기술을 가지시면은 그때쯤 가서 내가 자기 일을 하시게 되면 훨씬 원만한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되실 어떤 수. 쪽에 일을 하게 할까요? 이분의 상업을 하시면 좋죠. 상업. 예, 장사를 하시면 좋은데 취직하기 쉽지 않을 음식점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판매점이나 우리 뭐 핸드폰 판매, 뭐 편의점, 뭐 문방구 같은 일반적인 잡화를 판매하시는 그런 쪽 업이 훨씬 좀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쨌든 자본금 규모는 어느 정도? 자본금은 물론 뭐 개인의 또 본인 사연 타고난 아니시죠? 환경에 따라 12살 차이 난다잖아요, 12살. 뭐 흑심이 있으십니까? 난다요. 그래서 뭐 자본금은 일단은 뭐 우리가 상식적인 거죠. 이게 소규모로 처음에 다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이 사주도 약간의 돈이 기복이 심해요. 횡재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또 훅 나갔다가 이런 게 있으니까 돈이 많이 깔리는 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후불로 결제하는 옥장판 사야 되잖아요. 옥장판. 옥장판. 요즘에 현금 결제 아닙니까? 50장 정도 사가지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안 되고 현금을 이제 바로 하는. 현금으로 서로 예, 주고받고 그러니까 뭐 하는 편의점 거네. 같은 거는 뭐 예를 그런 들면 다 거. 현금이잖아요. 그럼 행상해야 되는데? 행상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그 일돈 틀어요. 푸드트럭? 딱 이거 푸드트럭이요? 힘박 차리잖아요. 그것도 요즘 푸드트럭을 본인이 하시고 싶은 거 아니십니까? 전 사실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되게 좀 본인이 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패증이 형이라는 분께서 예 패증이 그래서 형. 이분이 직장 생활 중인데 자영업을 하면 어떨까요라고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 이분은 관운이 되게 이제 왕성하게 좋고 조직 생활이 좋기 때문에 굳이
자영업을 하시기보다는 직장 생활을 유지하시는 것이 훨씬 본인 심성에 편하세요. 안정감을 찾으실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해야 안정이 되는데 사업을 하면은 불안감을 많이 느낄 수 있고 만약에 사업을 꼭 하시겠다 해도 대리점 형태의 어떤 이렇게 왜 좀 안정적인 뭐 대기업이라든지 간판을 하여튼 예, 뭐 계열사, 이렇게 예를 들어 뭐 프랜차이즈점 예, 이런 이게 거 해야 본사가 있고 네. 이게 뭔가 보호가 되는 약간 그런 형태라서 제 생각에는 굳이 자영업을 하시기보다는 직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재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주에 보면 재물재자. 예. 근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속명으로 그러니까 무재 사주에 재가 없는 사주. 재가 없으신데 어떻게 해. 근데 없는 거는 없는 게 우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무는 아, 나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없는 거는 모든 거랑 통한다 또 이런 해석이 있어요. 아. 그래서 돈이 없는 사주가 한계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돈을 벌 수도 있다. 아, 그래요 또? 예,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니 저기 예전에 한번 김영삼 대통령 그 YS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이 양반도 뭐 되게 많은데 사실 돈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 없어가지고 한 번도 그게 없잖아요. 어릴 때는 아버지 그리고 덕을 받고 살고. 뭐 다 그렇게 산다는 남자한테는 거예요. 재성이 돈하고 여자하고 같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럼 재가 없는 남자는 여자도 없느냐? 그게, 그러면 진짜 없는 경우가 있고 아주 다양하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여자가 아. 없는 거죠. 내 여자 확실한 내 여자가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애인은 이분도 많다고요. 그죠. 무죄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도 내 돈을 확보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많이 벌어도 내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차라리 그냥 직장 생활을 유지하시는 것이 훨씬 좀 낫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알파요 오메가라는 분께서 행정고시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속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시고 올해 또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계속 가야 되느냐, 뭐 그만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데 기본적으로 관우는 있으신데 시험운은 약한 편이에요. 솔직히 내 머리에 비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오세요. 그럼 그래서 음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음소를 포기해야 돼. 요즘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은 요즘에는- 제가 볼 때는 행시를 치지 마시고 검찰직 공무원이나 교정직 공무원을 치는 게 좋으세요. 원래 사주에 칼이나 이런 그 무기를 다루는 그런 것도 약간 있으시고 해서 조금 단계를 약간만 낮추셔갖고 이제 차라리 행시보다는 뭐 교정직이나 뭐 그러니까 검찰 7급 공무원 시험이나 예, 그 이런 정도로 국어 조금만 공무원 시험 다운을 이렇게 좀 시키시면은 다운을 올해는 운이 솔직히 조금 약하시고 내년 내후년에 약간은 운이 조금 돌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한 거는 이분도 무술년 2018년 정도 돼야 관이 딱 차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게 이게 벼슬 관자도 있지만 일자리 예, 그죠. 샐러리, 내가 어딘가에 예, 소속된 몸을 조직, 담을 수 있는 거죠. 조직이다 그게 그래 이거죠. 되면 거의 나이가 40이 다 돼 가시기 때문에 지금 80년생이시니까 이제 내가 조금 단계를 낮춰서 도전을 해보시고 제가 아는 분이 그때 구급 공무원을 계속 치는 총각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정말 시험운이 없는 거예요. 막 몇 년째 떨어져야 내가 그때는 기술직 10급이 있었거든요. 군무원이. 기능직, 그래서 그냥 예. 10급 공무원을 치라 했어요. 그래서 한 방에 붙었어요. 예. 붙고 1년 다니고 그게 예, 약간 그 휴직을 내고 예. 구급을 다시 쳤어요. 그래가 붙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차라리 이제 좀 그거를 너무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뭐 미련이 안 없어지면은 이제 붙은 상태에서 뭐 재도전을 하신다든지 네. 요런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해해해 7번 님께서 제조업을 2년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도 어째야 되느냐, 계속해야 되느냐, 뭐 그만둬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제 38 되시더라고요. 8 되시는데 43살이 되시면은 직장 직업에 변동이 있을 운이 있으세요. 한 5년 정도 지금 남으셨는데 그래서 그 안에는 좀 유지를 하면서 43전에 유지하시고 정리를 43이 되시면은 다시 이제 그런 동종 업종으로 취업을 하시는 게 제 생각할 때는 좀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재물이 빚이 많이 지는 운이 있어서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이제 나라 돌아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되니까 7733님 7733님. 정가자시래요 본인이 18에 구치소를 갔고 그때부터 계속 정가가 쌓여갖고 74년생이신데 이제 백수하고 계시고 백수하고 계시고. 예, 백수를 하시고 힘든 거 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계속 왜냐하면 이제 그때도 뭐 집단 폭력 뭐 이런 패싸움으로 들어갔는데 본인은 안 하셨대요. 근데 예. 자기가 누명을 썼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
18이 제가 찾아봤거든요. 18이 91년도더라고. 신민년. 91년도에는 구치소를 갈 만한 운이 한 70% 있어요. 그 해는. 그런 것도 나옵니까? 네, 그 해는 그러니까 내가 18에 가셨다 해서 내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91년도에 18살에는 구치소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70% 정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사주가 왜 그렇게까지 전과자가 됐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해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사주가 그렇게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야 될 만큼 사주 구조가 안 좋느냐. 굳이 그렇진 않으시거든요. 본인이 지금 고로시다 하니까 저는 솔직히 약간 이제 뭔가 좀 의문이 과연 이 사주가 만약에 근데 정도로... 추측을 해보면 어떤 쪽에서 뭐가 무너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18세에 91년도에 그 운이 안 좋은 게 맞거든요. 그 경험이 굉장히 이분한테 충격. 왜냐면 자기가 누명을 썼대요. 너무너무 억울했대. 변호사가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자백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가 이제 당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찍힌 거죠. 뭐 계속 찍히고 뭐 음주 걸리고 뭐 5만 개 다 걸리셨더라고. 전과 계속 쌓여갔는데 근데 제가 봐서는 보통 그런 일이 있어도 또 잘 또 극복이 되시거든요. 근데 그 일에서 무너지신 게 조금 의아하고 운명적으로 이 사람이 전과자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는 솔직히 제가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요 말씀은 제가 들어보니까 네. 어쩌면 글을 올렸을 때 네. 사실이 아닌 걸로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그거는 저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하겠습니까? 네,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 허위로 올렸을 가능성이 제 있다. 공부 능력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 가끔 그런 사람도 네,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사주 우리가 보러 오면서 사주에 보면은 용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쓸 용자를 써가지고 네. 쓸 용자에 귀신 신자를 쓰는 용신이 있는데 이 용신이 확실한 사람은 삶의 중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빠지고 망해도 어쨌든 구심점이 있어요. 아까 그 주대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네네네. 용신이 있으신 분을. 근데 이분 사주는 용신이 어느 정도 튼튼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튼튼한 용신을 갖고 초년 운이 조금 유복했으나 본인 운이 안 좋은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재기가 안 되지는 잘 않거든요. 제기는 된 걸로 안 나옵니까? 아니 지금 돈도 많이 벌었. 백수시래요. 아니 돈은 그래도 많이 버는데 한 번씩 벌 때는 뭐 수입도 네, 몇천만 그렇게 원. 돼 있더라고요. 몇 천만 원 벌었다가 네, 또 네, 빠졌다가 나가긴 뭐 근데 이제 사생활이 계속 정가가 쌓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주에 원래 관제 구설이 많고 경찰서 출입이 잦은 분들이 계신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조금 자기가 개선 의지가 있으시면은 바로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마음도 들고 제가 공부가 짧아서 딱 보고 전과자다 이렇게는 솔직히 제가 판단이 좀 안 되고 그래서 사주에 경찰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나오는 있죠. 관제입니까, 그런 여기? 관제가 많으신 분 있어요. 시비 송사가 많으신 분. 그 혹시 자기 생일을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기가 그냥 어디 이제 안 가고도. 그게 사주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갑을병장은 기본적인 한자를 아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명살이라는 게 있어요. 축술미, 그다음에 인사신 요 글자들이 네. 힘을 세게 활동을 많이 하시면은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세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축자, 출자, 술미 미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거나 네. 인 호랑이 인자 자축 인묘할 때 네. 인사신 요렇게 세 개가 붙어 있으면 배신, 송사 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밑에 지지가 4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연월일시 4개니까 네. 그 4글자 중에 3개가 다 있는 사람도 있고 아. 2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올해가 을미년이에요. 미가 네네네. 들어와요. 이게 올해가 원래 간제가 더러 많아요. 이 미년이 오면. 아. 미년이 오면은 관제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경제사범들도 많이 나타나고 좀 들어가고 나오고를 많이 하시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부분을 보강하든지 해야지만 여자를 만나야 될까요? 여자를 여자 혹시 이분이 여자분 아니야? 아니 남자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살이 조금 센 건 있어요. 우리가 살 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사주에 너는 살이 껴서 안 돼. 뭐 네네네. 이런 살이 조금 센 부분이 있어서 살을 이제 좀 없애주시는 게 좋은데 살을 우리 왕하나도 지금 살 되게 많이 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살을 없애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신체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안 노동을 받아주죠. 하시는. 안 받아주죠. 운동을 하시든가 네, 청소를 운동을 하시든가 하시거나 뭐 그런 걸 하셔갖고 살기를 좀 완화시키는 게 제일 좋죠. 물론 자원봉사 살풀이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럼 살풀이 굿 아니에요, 굿? 굿도 살풀이. 하고 뭐 굿이나 의식 같은 걸 막 하시고 그럼 뭐 자기 부적도 마음에 있어요. 있는 불안감을 뭐 이렇게 씻어내려. 살을 눌리는 부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살이라는 건 에너지가 굉장히 뾰족하게 뭉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시면은 좀 많이 깎이는 부분이 실제로 있으실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요. 뭐 많이 쓴 부분 이런 사람은 뭐 유명한 거 아니에요? 뭔가 유명.
이분은 이제 고속버스 운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귀걸이 한 개라는 분인데 네. 힘들게 사신대요. 부인하고 애들 키우고. 아, 그러니까 예. 가난이 대물림 될까봐 너무너무 걱정이다고 하셨어요. 근데 희망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40대 후반 이후로 네. 분명히 오는 긍정적으로 오시니까 네. 가난이 대물림 된다고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열심히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들어와라는 분께서 여자분이시라는데 생일을 올려주셨는데 음력양력이 구분이 안 돼서 사주는 못 받고, 네. 개명을 해놓고 지금 이제 개명을 네. 법원에다 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명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마음에 드시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니까, 뭐, 개명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시고요. 드라이 본자라는 분께서 올해 처음으로 친구와 함께 철학관을 갔는데, 너는 마누라랑 살아도 안 되고 여성이랑 관계를 해도 안 되고 심지어 딸하고도 같이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어머. 그래서 과연 이런 그러면서 사주가 자기랑 살자고 한 거 아니에요 혹시? 있냐고 그걸 안 물어봤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주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물론 여성이 나의 기운을 약간 뺏어가는 부분은 있어요. 내가 여성을 통해서 에너지가 소진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주에 부인도 계시고 자식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해석을 내가 너무 여성에게 심취하면 내 에너지가 많이 뺏긴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딸 옆에도 있지 말라고. 네, 따라서도 그러니까 여자는 다 멀리 하라고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뭐 스님이 되든지 수도사가 되든지 네, 네. 암소도 먹지 말아야죠. 혹시 그 스님이 될 운은 없어요? 여기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스님 사주 이러면은 여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스님 사주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많아. 현대적인 의미의 스님하고 네. 수행을 하는 스님하고는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 요즘에 그래요? 스님들은 돈도 많이 버시고 보살님들도 많이 오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절은 여자 때문에 먹고 네. 살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어찌 보면 여성복이 심리를 잘 없으면 알아야 되구나. 신도들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으로 돈을 또 많이 모으시는 여복이 분도 많아야 계시니까 되구나. 조금 틀리세요. 그러면 스님이 되는 운은 그 사주는 어떤 사주예요? 제가 이제 뭐 법정 스님 사주도 그때 봤었고 성철 스님 사주도 봤었고, 제 주변에 또 스님들 여러 분 계셔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결혼 운이 정말 없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요? 자식도 없고. 법정. 아니, 법정 스님도 그런 케이스고요. 네. 성철 스님도 원래 혼자 사는 팔자가 맞으시고, 그 결혼을 하시고 딸을 낳으셨지만 그 전이니까. 그리고 제가 주변에 보는 스님도 정말 그런 분이 계시고, 근데 아주 노멀한 사주인데 승려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우리가 왜 땡중 아니에요? 동네 다니시면서 사주를 극복하신 거죠. 꼭 이 사람은 중을하지 않으면은 못 산다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없고, 그런 거는 없고, 이거는 있어요. 아까 그 말씀드린 용신이라는 게 부실해서 사회생활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회에 적을 빼버리면, 사회에서 호적을 빼면은 한번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절로 들어가거나 하시면은 조금 고기 영향을 덜 받으실 수. 그래서 옛날에 명 짧으면 절에 갖다 주는 게, 절에 가서 건강해서 뭐 밥 잘 먹어서 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사회에서 이 사람을 적을 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용카드가 발급이 안 되시더라고요. 스님 안 돼요? 안 되겠죠. 되시더라고요.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경제적인 그 이게 일반적인 그래서 활동이 안 아니 되시는 스님도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그 스님은 월급 받는 월급을 스님도 안 있고, 받죠. 조계종에서 월급 안 받아요? 아니 그 보직이 그런 거안 없는 받죠. 스님들은 또 못 받으시고. 그런 건 안 받죠. 왜냐하면 이제 조계종 직할절, 예를 들어 봉화사 그렇죠. 같은 예, 직할절 되면 조계종에서 직접 그 헌금까지 다 관리를 해요, 시주금을. 어디 가니까 저보고 중팔자라 하던데요. 이제 이런 거는 대부분 보면은 부인 자리가 약하신 분들 보고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결혼 독신 이런 사람들 예, 조금 얘기를 하시죠. 요즘은 뭐 전부 뭡니까 삼불 세대라서 뭐 결혼 못하는 사람 3포 세대요? 3포 세대. 일본이 삼불 세대군요, 제가. 뭐 그러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이 올려주셨는데 또 저희가 뭐 다 뭐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계시고 뭐 그런 거는 또 하셔야 아니, 진짜로 되지 이걸 않을까. 다 적어 오셨어요, 노트에. 네. 다 적어 오셨는데. 아니, 제가 원래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하고를 못해요, 성격이. 다 적어 오셨는데 저희가 뭐 시간 관계도 좀 네. 있고, 또 어떤 뭐. 분들은 내가 왜 남의 사주를 지금 듣고 있어야 되냐, 뭐 이런 분도 있으실 그럴 수가 수도 있어서. 있으실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몇 분 저희가 좀 네네. 소개를 해드렸고, 네. 지금 올려주신 분들 사주는 다 노트에 적어 오셨어요. 예, 적어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뭐 다 소개는 못 해드렸고, 언제 한번 저희가 자리를 우리 원장님과 함께 만나뵐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기회를 좀 저희가 추진을 해볼 테니까 그때 또 네네. 답답한 분들 우리 원장님께 올려주시길 바라겠고,
이제 개인 사주 봐주는 건 요 정도로 이제 저희가 끝낼까요, 그죠? 아, 네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오늘. 그렇죠. 뭐 너무 또 오래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개인 사주는 여기서 끝내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우리 원장님이 봐주시는 유명한 네. 우리 역사적 인물들 그 사주를 갖고 저희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나의 사랑 나의 운명 눈을 감아도 느껴져요 그대의 사랑 행복의 경험 나는 눈물을 흘려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